투자라고 하는 게 고도의 심리 게임이죠. 이 심리 게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고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기대 또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에 들어가야 우리가 심리 게임에서 이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시장 열리기 전에 이렇게 편안하고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투자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쭉 아침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침의 출발이라는 것이 하루를 좌우하죠.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은 기분 좋고 아침에 좀 기분 나쁘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는 밝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굿모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침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시장이 뭐 뉴욕 증시가 좀 내렸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정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다. 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아침 출발보다는 많이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됐고요. 트럼프가 무역 합의 연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원래 그래. 저게 다 본인이 협상의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저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을 뭐 잘 못 봤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매일 협상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못 봤죠. 늘 일정한 스탠스로 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우리가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트럼프의 의중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무역 합의를 뭐 선거 끝날 때까지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시장이 좀 하락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우가 1% 내렸고요. 나스닥이 0.5%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비교적 적게 내렸죠. 지금 뭐 나토 때문에 영국 런던에 가 있는데 런던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과 합의를 위해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기자회견 하면서 또 한번 이제 그 중국을 협박하는 얘기를 한 거죠. 나 선거 끝날 때까지 합의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중국이랑 합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어. 내가 뭐 선거에 쫓겨가지고 중국과 합의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로스 상무장관도 그렇게 이제 어제 얘기했죠. 15일까지 중국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예정된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번에 이제 홍콩 사태로 중국과 미국 간의 감정이 조금 또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위협이 중국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관영이다 보니까 또 중국을 대변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양국, 미국과 중국의 발표가 아직은 협상을 위한 힘겨루기 이런 관점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전날 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갑자기 철강 관세 재부과 방침을 얘기했죠. 또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프랑스의 24억 달러 100% 관세 부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디지털세를 얘기하니까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디지털 세를 얘기하니까 미국이 프랑스에 대해서 24억 달러 100% 관세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또 미국발 무역 분쟁 확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 미국발 무역 분쟁 확산 분위기. 알리안츠의 찰리 리플리가 얘기하기를 무역 협상 관련 부정적 소식들이 투자 심리를 급변시켰다. 그렇게 말을 했네요. 트럼프는 좀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골짜기로 몰아넣었다가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또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인 그 미국 국채가 급등을 했네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13 베이스 포인트 급락하면서 1.69%까지. 2년물은 11 베이스 포인트 급락하면서 1.52%까지 그렇게 하락을 했다. 항상 보면은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장기 그 물보다 좀 싸죠. 왜냐하면은 이제 장기는 당연히 비싸야 되겠죠. 장기는 위험이 크니까. 그렇고. 자, 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그 어떤 악재가 될 만한 캐터필러, 애플 이런 것들이 내렸고, 또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또 AMD 이런 쪽이 내렸고,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1.7% 가량 하락을 했다. 요것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최근에 삼성전자 워낙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추가로 내려갈 자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내려갈 자리가. 나중에 삼성전자도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추가로 하락할 자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봐볼까요 지금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어제 제가 어젯밤에 대충 주요 종목들의 차트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번 보고 갈 수가 있죠. 아무리 바빠도. 자, 삼성전자의 차트, 하이닉스의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뭐 필요한데.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 9월달 저점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52,000원대의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었죠. 여기 핵심 매물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목선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선. 그쵸? 이게 이제 머리고, 요걸 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목선을 돌파할 듯 했지만, 결국 목선에서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머리,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를, 헤드를 갖다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죠. 헤드 돌파는 쉽지 않다. 그래서 목선에 있는 매물대에 물려서 이렇게 내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어제 60일을 이탈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삼성전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가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무려 300만 주나 매도를 했어요. 340만 주 많이 매도했죠. 최근 들어가지고 3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11월 26일 날에는 무려 7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엄청난 매도죠. 엄청난 매도. 요거를 이제 기관이 좀 잡아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이제 300만 주를 다시 매도했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121선까지 뭐 밀려날 수도 있겠죠. 121선까지. 그런데 이 정도, 어쨌든 61선 정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최후의 보루, 지금 이제 5만원대를 깼는데, 최후의 보루는 이제 48,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000원 정도. 설마 121선을 깨겠냐 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서, 삼성전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49,000원이 5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2,000원 정도 더 내려간다면, 지수는 다시 2,05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2,050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뉴욕에서 반도체 관련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1.7% 가량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팎으로 좀 안 좋은데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좀 등한시했나요?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릴레이 담화가 나오고 있고, 어제는 또 북한 외무성의 리태성이라는 이제 미국 담당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면 원래 즐거운 선물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선물, 즐거운 선물인데, 리태성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다르게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미국의 연말 시한을 상기시키면서 선제적 결단을 촉구했다.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빨리 협상하자 이 얘기죠. 빨리 협상하자. 빨리 협상하자. 미국의 대화 제의는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써먹기 위한 그런 이제 어리석은 장기에 불과하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대화 타령을 하였는데 이제 더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제 남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나? 이제 쭉 지금까지 지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외무성 고문인 김계관, 또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김영철, 김영철은 옛날에 통전부장도 했었죠. 또 국무부 부위원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룡해도 이제 저쪽 멀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또 김명길 순회대사도 또 그 담화를 한번 발표했었고, 최선희가 그 러시아에 갔다 오면서 뭐 담화는 아니지만 또 이제 그런 언급을 좀 했었고,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 미국 대사, 그러니까 미국 대사 미국 대사는 없죠. 그러니까 그 미국 담당 부상.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 담당 부상이니까 뭐 미국 대사라고 할 수도 있으려나요? 외무성의 미국 담당이죠. 미국 담당. 이 양반이 또 이렇게 한번 궁지에 몰릴 때마다 대화 타령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조금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지금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디 했어요. 어쨌든 여전히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로켓 발사를 좋아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위에 나왔던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덧붙여서 북한 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합의를 지키기를 희망한다.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그 비핵화 합의를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어. 알게 될 거야. 김 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 그렇지만 로켓을 쏘아 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야. 그렇지 않냐? 그것이 내가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라고 살짝 이제 김정은을 좀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까지 로켓을 쏴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로켓 쏘는 게 그렇게 국익에 부합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고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 또 비핵화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대해서 대응하는 얘기를 한 거죠.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면 뭐 사용해야 된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하니까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ICBM 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가부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얘기가 총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말을 하니까 로켓맨이니 무력 사용 이라는 말로 트럼프가 맞받아친 것이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정확한 표현이죠. 로켓맨이니 무력 사용이라는 말로 맞받아친 것이다. 양쪽 다 회담을 원하는데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북한과 미국 모두 서로 협상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더 강한 톤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라는 것이다. 조금만 양보해라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단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아마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갑자기 올라온 것은 결단의 시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자 그랬으니까, 자, 결단의 날을 앞두고 미리 선침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남북주가 좀 어제 푸른 기술을 깃발로 해서 쭉 한번 올라왔었죠. 자, 어제 어쨌든 김정은은 선택의 기류에 있다. 어떤 북한 스스로가 시안으로 뭐 자성자박이었을까요? 미국과 협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가거나의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현재 릴레이식 북한 고위층에 담아하는 초조함의 표현이다. 요거는 제 위에 있는 김가부요, 구가부의 구가부 교수님만과 말과 좀 비슷하죠. 저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고위층에 담아하는 초조함의 표현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북미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제 대내외의 새로운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명분 쌓기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대화를 하자라는 어떤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럼프의 무역 쪽으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언급이라든가 북한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고, 또 미국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 또 중국의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 얘기들도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이번에 반드시 협상을 승사시키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이면 뭐 다음 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인데,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12월 15일이 기한인데 그때까지 이런 것들이 완료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죠. 12월 15일 좀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경기 지표는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 중국의 PMI 지수나 미국 지표들도 회복되는 모습이고, 한국 지표도 이제 악화가 멈췄죠. 이런 어떤 경기 바닥의 신호는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아직까지도 미중 또 북미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요 정치적 이유, 요것이 이제 경기와 주식시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 이제 악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하나씩 좀 한 방에 혹은 하나씩 좀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긴장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심하겠죠. 긴장이 높아지면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전략이 급락시 매수, 급등시 매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급락 위치죠.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수일간 내려왔고, 미국 증시도 이제 이틀간 또 강한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요런 이제 급락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전략. 어쨌든 미중 간의 합의는 잘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갑자기 막판에 홍콩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홍콩 변수 이런 거 가지고 또 뒤집을 수 없다. 손바닥 뒤집을 수 이렇게 뒤집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럴 때에 어떤 중요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야 된다. 맥점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북한의 릴레이 담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의 기자회견 역시 대화 재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자, 보유 전략으로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장은 이렇게 됐어요. 어제 시장 뭐 잊어버렸겠죠? 7포인트 하락이었고 4포인트 하락이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2,600억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147억을 매수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하더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겠죠, 그죠? 뭐 뉴욕 증시도 안 좋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에 좋은 위치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어제도 이제 하락 출발해서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뉴욕 증시 때문에, 그러나 회복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등락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등락률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개별주, 중소형 개별주를 매매해가지고 별로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 매매하면 수익률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난다는 거. 지금 4일째 등락률이 100% 아래에 있습니다. 52%, 33%, 81%, 59%. 게다가 이제 12월 달에 양도세 문제가 이제 걸리면서 이제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양도세 문제가 걸린 12월 달에는 장이 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보다도 종목들 매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별주 쪽은 정말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매수해가지고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소위 12월 달에 임상이 있었던 종목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젠이라든가, 무슨, HLB라든가, 이런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이제 그동안 올해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쯤에서 하신 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권에 없으면은 양도세 문제가 없겠죠. 근데 수익권에 있는 좀, 매수량이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보유량이 많은 분들은 이제 양도세 관련한 매도 물량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크게 올랐던, 뭐 크게 오른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로는 이제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하면서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락률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 그것도 감안해서.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보면 되게 이게 12월 중순 정도면 끝나더라는 거죠. 다음 주 주말 정도까지가 이제 피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권리락 할 때까지 배당락이죠. 배당락 할 때까지 배당락 할 때까지 이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개는 대략 12월 중순 정도면은 이 양도세 이슈로 인한 매도는 이제 대부분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중소 개별주, 중소보다는 이제 조금 대형 개별주, 중소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 개별주에서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은 매물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그런 종목은 좀 주의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고, 어제 이제 코스피가 61선을 개발하겠는데 바로 또 올라와서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뉴욕 증시가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또 개발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발하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면은 이제 120선까지 갈 수 있다. 뭐 205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문을 열어두고 20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음 편하죠. 2050까지 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올해 말 내년 초에 회복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이닉스 지금 쭉 빠져버렸죠. 또 HLB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또 알테오젠이 이제 그저께 상한가에서 어제는 2% 정도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제가 쭉 좀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KMW, 또 센트럴 모텍,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거 상한가 연속 치다가 어제는 11.5% 정도로 경량화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제는 또 좀 밀리는 모습 나오겠죠. 오늘 정도는. 그다음에 국일제지는 좀 뭐랄까 이게 요런 종목들이 지금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국일제지도 올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계열사 국일그래핀과 관련해서 그래핀 관련주다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가지시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팍스넷은 이제 상상인 그룹을 오늘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상상인 그룹을 허시 가문에서 상상인 그룹을 지금 꾸준히 또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허시 가문에서. 그래서 이 상상인 그룹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팍스넷 지분은 전부 없어진 것 같죠. 대주 변경 사항을 뭐 어쩌겠다. 팍스넷 지분은 전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상상인 그룹에서 증권사 또 이제 저축은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팍스넷이라는 온라인 주식 전문 사이트도 인수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걸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다 이제 매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변경됐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메지온, 어제 9%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좀 그렇고, 요런 종목들이 지금 조금 이제 12월 달에 별로 안 좋은 종목이죠. 1월 달 되면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텔레콤 RF. 그리고 이제 어제 남북주들 올라오면서, 아난티도 좀 올라왔고, 지금 여전히 근데 남북주에서는 이제 아난티가 좀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난티가. 또, 우리 진양군 회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이것도 뭐 별로 요즘은 이제, 진양군 회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듯한 모습.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필룩스, 또 셀트리온, 개인 투자가들 좋아하죠. 이런 것들 제가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케미칼, 이제 4일째 내렸나요? 4일째 내렸는데, 다시 이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고, 어제 남북경협주는, 급등을 하다가 나중에 좀 밀리긴 했지만, 부산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아TI, 철도주들, 4 내지 8% 정도 상승 마감됐고, 금강산에서는 일신석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아난티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상승세 유지됐고, 어제 남북경협주 상승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 바이오에서는 이제 메지온, 루트로닉, 아이진 이런 거 있었고요. 쭉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IT 자료, 장비주, 재료주, 소부장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에서, 뭐 약부합 정도? 그 정도 어제 마감됐었고요. 어제 이제 미세먼지 쪽에서 대통령이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이제 국회에다가 좀 공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저는 어차피 내년 2월달 정도가 이제 미세먼지 피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미세먼지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조금 요즘은 이제 재료를 좀 길게 봐야 되죠. 요즘 최근에 뭐 특별히 테마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슬슬 이제 미세먼지 정도도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 왕이 장관의 한국 방문 이야기 때문에 올랐던 이제 화장품들은 다시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고, 정치 관련주들은 이제 등락을 하는데, 이낙연주가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몇 종목 급락을 했다가 또 어제는 이제 다시 우원개발, 부국제강, 남아토건, 남아산업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 트럼프의 언급 때문에 조금 좀 분위기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에, 트럼프가 뭐 협상을 하지 말자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협상을 팽개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을 팽개치는 척 하지만 결국 협상을 하기 위한 기싸움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12월입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고요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움을 갖지도 말고
그냥 평상시의 마음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채팅을 안 열어놨네요. 너무 조용하다. 네.